홍문수 황재경의 판도라 박스. 박스. 11월 25일 판도라 박스입니다. 비판과 풍자 그리고 대안은 없는 편파 방송. 일방적이지. 너무 일방적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관련 돼서 잠시 현황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대 병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18일부터 오늘 25일까지 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만 4명이 발생을 했는데 지난 19일 11명 그리고 21일 12명 발생 때보다는 다소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번 주가 고비라고 그럽니다. 그죠? 이번 주 고비를 잘 넘겨야 할 텐데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 좀 불편하더라도 본인뿐만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마스크는 얘네들 깜빵 보내야 돼. 내가 봤을 때. 깜빵 이런 애들 깜빵 보내야 돼. 왜 그러냐면 마스크 안 써가지고 더 확산되면 어떡하라고. 예? 그 깜빵 보내야 됩니다. 예. 제발 좀 깜빵으로 좀 보냈으면 쓰겠어. 좀 더 세심하게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그러니까요. 제대로 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다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슬픈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척 무겁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올립니다. 왜냐, 익산시가 무너졌거든요. 익산시가 인구 30만 도시라고 하는 이유로 익산이 호남의 3대 도시였거든요. 광주, 전주, 다음이 익산. 근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면서 호남의 3대 도시 유상이 익산하고 이리하고 통합된 1995년 이후 25년 만에 와그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면은 순천에게 역전을 당했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순천시에서도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과 그런 것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 이제 금방 순천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익산이 강력한 인구 유입 정책, 증가 정책을 하고 있는데 늘어나지 않느냐. 이제 아마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또 참혹하게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거. 일단 숫자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천은 각 매월 말일 통계청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돼 있고 익산은 인구 정책의 인구가 늘어나냐 줄어드느냐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일일 집계를 하고 있어요. 각 읍면동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그만큼 이제 다급하다는 거지. 근데 순천은 10월 말 기준입니다. 28만 2,676명이고 익산은 24일 기준, 어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취합을 한 건데 28만 2,635명으로 41명이 역전이 됐다. 이건 정말로 큰 충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원율 익산 시장님께서 30만이 무너질 때는 2018년이었죠. 그때는 30만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20년 올해는 올 초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별 뚜렷한 또 하는 것도 없지. 그냥 그대로 지내더니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가 28만을 지키자. 시민이 동참해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닌 게 아니라 올 것이 왔다. 순천시의 호남의 3대 도시 유상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정원윤 익산시장이 무겁게 책임을 져야 된다. 아주 무겁고 매섭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익산시가
뭐 정원일 시장님이나 익산시 측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익산시 인구가 줄어드는 게 뭐 어디 익산뿐이냐, 전국적으로 다 출산율이 저조해가지고 다 같은 이 현상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어떻습니까? 늘어나잖아요. 전주는 늘어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 자체가 형성 자체가 굉장히 양질의 그런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옆에 출산이 숫자가 자연 감소분보다는 사망자보다는 많아졌다라는. 그리고 이웃 도시 완주, 군산 어떻습니까? 늘어납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빠져나 계속 거기도 물 빠지듯이 썰물 빠지듯이 빠지더니 이제 다시 이제 그 기점을 딱 짚고 일어나더니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반전을 했거든요. 익산은 추락 끝이 어디냐라고 할 정도로 끝도 없이 지금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을 바라보더라도 GM자동차나 현대조선 이 문을 닫으면서 굉장히 인구가 급격하게 빠져나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았는데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익산이 더 심각하게 빠져나가고 있고 왜 희망이 없는 도시라는 인식이 팽배한 거예요. 이게 군산은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실제 뭐 새만금과 인접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뭐 SK나 이런 데서 수조 원의 그 투자 약속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발전을 해가니까 우리 그 군산은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이 우선은 있는데 익산은 뭐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도시로 서서히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1995년 인구 추이를 보니까 1995년 왜 1995년이면 익산하고 이리하고 그때 통합이 됐을 때가 1995년이었으니까요. 그때 32만 8천이었어요. 근데 2000년도에 33만 4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2016년에 30만 겨우 이제 턱걸이 하고 있더라고요. 30만 479명. 그러다가 2017년도에 2016년도가 정은율 시장님께서 보궐에 당선된 4월 달에 됐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30만 479명이었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0만 187명으로 겨우 그 숨만 쉬고 있어요. 그때 1년 동안에 292명만 줄어들었지. 그러다가 2018년도 1월 달에는 30만이 꺾여. 29만 9,146명. 약 6천여 명 이상이 한꺼번에 빠져. 그러다가 2018년도에 선거가 있어. 선거 때 인구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정은율 시장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 문제가 어디 뭐 나 때문에 그러냐? 전임 시장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전임 시장은 누구요? 민주당이거든. 그러니까 민주당 책임을 돌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가 2019년도 1월 달에는 29만 3천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2020년 올해죠. 자그만치 28만 6천 997명까지 떨어지더라고. 그러다가 지금 올해 연말에 다가와서는 춘천에게 호남의 3대 도시 유상을 넘겨주고 맙니다. 아주 그냥 깔끔해. 깔끔해. 불이웃돕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했어요. 근데 분명하게 인구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는 있었다. 그게 뭐냐면 2018년도에 보면은 익산시가 공무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인구 유입을 한다고 하면서 그때 주소 이전하는 거 있잖아요. 할당제 성과급도 주고. 그래서 익산 공무원 노조 측에서 성명서 자그마치 설문서를까지 냈어. 그때 2018년도 인구 할당제 하면서 뭐 승진하고 싶으면은 인구 전입 실적 가져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승진하고 싶으면은 인구 유입 실적 가져오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람도 그러다가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됐던 사례도 있었고, 뭐 개인 그렇지 주민등록법 위반하고 개인 정보를 열람했다는 거. 근데 지금 또 하고 있어. 지금 말을 살짝 바꿨어.
예, 바른 주소 갖기. 이게 말하자면 익산에 살고 있는데 주소가 딴 데 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바르게 주소를 이렇게 갖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나 이거나 뭔 차이야. 예?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인당 10만 원씩 준다고요? 10만 원씩. 돌아버립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이 되면 10만 원씩. 예. 환장을 오르시죠. 근데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익산 시민이 삐끼가 되는 그런 사태가 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이순주 의원이 이거에 대해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인구 관련된 예산으로 2018년도에 자그마치 39억 원을 씁니다. 예? 그리고 2020년도에 7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런데 인구 시책이 그 예산 투입과 관련돼서 실효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거의 그 100억 넘게 그냥 인구 정책 뭐 쓴다고 해가지고 날렸어. 실효도 없이 밑 빠진 톡에 물만 부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그 언발에 오줌 누는 정책. 이걸 한자어로 전문 용어죠. 동족 방뇨. 동족 방뇨. 아 진짜 정원효 시장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래놓고서 지금 내년도에도 문제가 더 그 과감한 인구 증가 정책을 쓰는 걸로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돈으로 다 때우는 그런 방식의 일시적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원효 시장 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원효 시장에. 내가 지난번에 그 정원효 시장님한테 잘 보인다고 딸랑딸랑 한번 했다가 아유 어찌나 네가 뭐 뒤에 무슨 뭐 정원효 시장하고 무슨 관계냐 뭐 약 먹었냐 뭐 별 얘기 다 들었어요. 나 그만큼 더 정원효 시장이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효 시장님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 막말. 예? 생각 없이 이게 말이 옆에서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입으로 여기서 올라오면서 목에서 바로 나와? 입으로 일단 뱉어. 나중에 생각해. 나중에 생각해. 나 진짜 정원 시장 왜 그런가 모르겠어. 그 잠깐 한번 보자고요. 정원 시장이 당시에 정원효 시장이 이제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2018년도에 그렇죠. 그 삼성 새만금 투자가 무산이 돼. 그와 관련돼서 진상 규명을 한다고 했을 적에 정원효 시장이 그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도민이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송화진 지사하고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익산시가 전라북도하고도 마찰이 계속 이어지면서 행정적으로 막히잖아요. 이게 풀어지질 않아. 그러면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때 이제 일단 파문이 그때 있었고. 그때는 사과를 아마 한 걸로 가서 공식적으로. 그렇죠. 사과를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도지사한테 가서 미안하다 사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남의 그런 행정이나 남의 것까지 또 지난번에 또 그랬어요. 코로나가 전주에서 한번 이렇게 발생이 돼갖고 이쪽 이산으로 막 이렇게 왔을 때도 전주시가 책임지지 않느냐. 그때가 또 막말했다가 또 가서 또 한 번 또 논란이 또 있었고. 그리고 또 저기 무엇이냐, 보면은. 그 유명한. 사자성어? 2016년도에, 왜 농민들을 비하를 해가지고서 또 사과하고 근데 농민 무슨 비하 발언이었어요? 돈 주면 밤에 남해야 겨울에 놀 때 화투 치고 그런다고. 맞아. 이게 가을에 수확거지 해서 목돈을 주면은 이 돈 가지고 화투를 친다 라고 하면서 농민 비하 발언을 해요. 그래서 또 사과를 해요. 사과 발언을 합니다. 또 거기다가 또 신청사. 익산 신청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어떻게 신청사가 지어지고 있느냐, 공청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묵묵부답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근데 신청사 짓는데 세금 안 걷는다고 했어요. 정원효 시장이. 근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거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시예산 한 푼, 시민들한테 부담 전혀 주지 않고. 개발을 해서 뭐 구경찰서라
상하수 사업단 차지를 개발을 해서 짓겠다. 그렇죠. 그 개발 이익으로 신청사를 짓겠다.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공식적으로만 900한 70억 정도 되죠. 일각에서는 1,500억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이익으로만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될 거고. 그리고 정원유 시장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 그 피날레를 장식하는 막말이 있습니다. 잡종 강세, 튀기 발언 아주 그냥 멋진 한마디를 남겼는데 다 이렇게 이게 쓸데없는 거에 그 익산 시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나 같아도 익산 떠나. 익산에 살고 싶겠어 스트레스 받는데. 아니 잡종 강세 발언하고 투기 발언을 하는데 익산에 살고 싶겠냐고. 예, 익산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좀 더 조심하고 발언을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함부로 말을 하고 또 그 함부로 말하는 과정에서도 또 물타기를 싹 해가지고 다시 또 당선되는 이런 것이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까 익산에 대한 그 이미지가 좋지 않고 또 애착이 없고 또 하나가 한번 이사를 나간 사람은 여기로 다시 온다는 것은 거의 희박하다. 그럼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든 아니면 학교 때문에 가든 뭐 때문에 가든 간에 가게 되면은 익산으로 다시 오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은 익산이 뭐 교통 사통팔달에다가 원광대학교 또 원광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3차 병원 한방병원이 뭐 치과병원이 해가지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이런 부분까지 잘 활용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근데 그 정원윤 시장은 지금도 익산시 인구 문제는 청년이 키를 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일자리 어디서 만들 거예요? 네? 노인 일자리는 하루에 4시간씩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필요 없어.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라는 건데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하되 아니, 어떻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익산시 인구 구조 자체가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는 65세 이상 65세 이상이 약 한 17% 1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만 해도 한 약 7.3% 정도가 장애인입니다. 그걸 다 따지고 또 학생까지 따져버리면은 과연 그 젊은 층에서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건지. 아니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청년 중요하죠. 근데 익산은 교육과 보육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왜냐 아이들 보육 그리고 교육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1타 3피다. 그잖아요. 애들한테 투자. 여기서 또 도박 얘기가 나오네. 동민. 저희가 항상 이게 무슨 버릇 뭐 붙는다고. 항상 저희가 항상 그 노래 문화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은 그 보육하고 교육에 정말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책을 피게 되면 이 인구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잘 안 되는가 봐. 의지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형적인 탁상 행정과 이미지 행정으로 이게 점점 더 깊어간다. 여기에서라도 빨리 정은율 시장의 개인적 그런 정치적 그 자산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익산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토론도 더 진지하고 또 소통과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남 3대 도시 유상이 순천에게 넘어갔지만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미리 충분하게 그 사전에 그 예고했었고 우리도 이제 짐작을 했었지만 그래도 막상 잃고 나니까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코로나의 그 급속한 확산과 확산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이렇게 좀 굉장히 더 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인구 이게
그 호남 3대 도시의 위상마저 순천으로 넘겨졌다는 말을 들으니까 더 슬프고 그렇습니다. 안타깝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익산이 호남 3대 유상을 순천의 시에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다소 무거운 정책으로다가 오늘 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진짜 익산은 위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위기를 잘 이겨내야 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익산 시민 모두가 힘을 내고 서로 서로 위로를 하면서 잘 헤쳐나가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날씨도 이제 곧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본격적으로 추워진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